마음에 눈을 떠봐요. 세상이 보여요. KBS 산라디오 심중구의 세상 보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에 나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만 외국에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죠. 입국 신고서에는 직업을 적는欄이 있는데요. 우리 시각장애인 중에 이곳에 배우라고 적는 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있을까요?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시각장애인이 분명 있긴 합니다만 이분들 자신의 직업이 배우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나의 직업이 배우라고 선뜻 얘기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암전 뮤지컬 귀를 기울이면에 출연한 시각장애인 김소영 씨, 1인극 셰익스피어 파크에 출연한 시각장애인 이성수 씨입니다. 두 분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모두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이 아니셔요. 네. 김소영 씨는 라파엘 코러스와 함께 출연하셨죠? 그래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성수 씨는 안심 댄스 소개할 때 출연하신 걸로 기억해요. 맞죠? 예, 안심 댄스 때도 왔었고요. 네. 그 전에 뮤직 드라마 당신만일 때도 한번. 네, 맞아요. 오늘 네. 세 번째입니다. 네,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이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그 뮤지컬을 하고 난 다음에는 집에서 화면 해설 드라마와 그 트로트 오디션들을 보면서 지내고 있어요. 네, 이성수 씨는요? 저는 2020년 한 해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여느 때보다 좀 공연 활동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 네, 좀 취소될 듯 안 될 듯, 네,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공연을 1년 내내 계속 했고요. 여러 작품을 통해서. 결국엔 하게 되고 이렇게 됐군요. 네, 총 네. 5작품을 했습니다. 와. 네, 네. 그럼 거의 2달에 한 번씩은 했다는 말씀인데. 그리고 이제 올해는 연초에 올해 좀 네, 특별한 새로운 출발을 또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거예요. 김소영 씨는 현재 시각장애가 어느 정도세요? 저는 20살 때부터 서서히 이렇게 눈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네. 지금은 이제 빛을 보는 정도? 네. 원인이 뭐래요? 저는 망막 색소 변성증이에요. 저랑 같군요. 아, 그렇습니다. 발병은 저보다 훨씬 나중인데 저는 초등학교 때 발병을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지금은 빛 정도? 네, 빛을 구분하는 정도. 네.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를 시작하신 겁니까? 네, 저는 24살에 처음 그 시각장애인 극단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제가 첫 번째로 배우로 지망을 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장애인이 되고 나서 그런 예술 활동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극단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저만 남고 이제 비장애인들과 함께 공연을 하게 됐었는데 한 6년 정도? 6년 동안 7작품 공연을 했습니다. 왜 나중에는 시각장애인으로서는 혼자만 남았을까요?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만두신 분도 있고 네. 또 사실 이게 직업으로 갖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드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시각장애 배우의 이제 현실이라는 건데, 자, 언제부터 연기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국어 시간이 아니었나. 결국은. 예, 국어 시간에 네. 희곡이 나오잖아요. 예. 제가 암기 과목은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희한하게 희곡은 너무 잘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국어 시간에 이거 희곡 외워온 사람 손들어 하면 저는 손들어서 꼭 그 역할을 했었고 네. 뭐 학예회 때도 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각장애 극단이 이제 함께하는 극단이 만들어지고 처음 무대에는 오르신 거죠. 네. 그때가 언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1993년 겨울이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금관의 예수라는 작품으로 처음 아. 시작을 했었고, 그 이후로 이제 6번의 작품을 그때가 한 거죠. 20대 중후반 정도? 24살 때예요. 아유.
그럼 초등학교 때 꿈이 이제 20대 중반에 이루어진 건데, 근데 이벤트성으로 한 번 연기하신 게 아니라 꾸준히 연기를 하신 거예요. 네, 이제 극단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작품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게 뭐 직업까지는 아니어도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 네. 순간에는. 그 말씀 속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있네요. 근데 그때는 대본을 어떤 형태로 보고 외우셨어요? 그때는 제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정도여서요. 근데 확대를 했다고 해서 금방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천천히 떠듬떠듬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대본을 외워서 그리고 이제 리딩 할 때는 거의 또 제가 맡은 역할 앞에 막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아. 그래야지 눈에 조금 더 잘 띄니까. 예. 그렇게 해서 리딩하고, 뭐 대본 외우는 거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네. 비장애인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거예요. 사실 글자만 빽빽하게 있는 것보다 같은 크기의 글자라도 뭐 줄간격을 둔다든지 앞에 뭐 별을 찍어둔다든지 이러면 뭔가 이렇게 눈에 잘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자, 그런데 꿈꾸던 무대에 서신 거잖아요. 네. 연기는 어땠어요? 할만하던가요? 연기 자체는 너무나 재밌었는데, 사실 무대 세팅이 뭐 며칠 전부터 이렇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바로 전날부터 그 당일날 오전까지 이렇게 세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려면, 그 시간이 좀 부족해요. 우리 저 일반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무대가 이렇게 1층 무대가 아니었고, 네. 때로는 또 이렇게 미니 2층으로 해서 계단도 있는 무대인데, 네. 제가 뭐 이렇게 계단 내려오다가 막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진짜 한꺼번에 한 5계단 한꺼번에 디딘 적도 있었고, 네. 또 조명이 어두울 때는 좀 잘못 서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런 실수들이 있었어요. 네, 사실 우스개처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각장애인들 가보지 않은 곳에 가면 일단 그 공간을 인지하는 그 작업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배우인데 그곳은 내가 말 그대로 안방처럼 활보해야 되는 곳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 무대 설치가 굉장히 늦게 되네요. 예, 연극은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하루 빌리는데 또 빌리는 그 사용료가 또 들어가니까요. 그게 또 예. 현실이군요. 네. 자, 이번에 이성수 씨에게 여쭤볼게요. 우선 시각장애가 어느 정도셔요? 저는 왼쪽 눈만 약간 보입니다. 아, 왼쪽 눈만? 예. 언제부터 안 좋아지신 거예요? 이렇게 된 건 이제 28살 때, 대학원에 있다가 갑자기 눈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원인이 뭐래요? 녹내장이었어요. 네. 20대 후반 때면 학생이셨습니까? 예, 대학원에 있었습니다. 아, 대학원. 네. 그럼 대학원 공부를 계속 하신 거예요? 아니, 못했죠. 그러고 나서 그 대학원에 입학한 지 한 학기가 채 안 됐을 무렵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 몇 개월 망설이다가 바로 자퇴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 시력으로 이 공부를 하기는 어렵겠다 생각하신 겁니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방법이 있었을 것도 같은데 네. 그때는 보조공학기 같은 것도 전혀 몰랐고 일단 책이 보이지 않으니까 네. 굉장히 막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뒀죠. 저희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조금 더디더라도 불가능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보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없었죠. 안과에서라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안과 선생님들이 모르세요. 지금도 보면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러면 자퇴하고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한동안은 조금 방황하던 시기를 보냈고요. 1년 정도. 네. 그리고 나서 뭐라도 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찾아서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장애인 고용공단에 직접 찾아가서 콜센터 일을 소개받아가지고 예. 한동안 그런 일도 했었고요. 나중에 또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회사를 옮겨서 거기서는 이제 저보다 더 장애가 심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다양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평소에는 우리 장애인 동료들 실무 관리 그리고 신입 들어오면 신입
사내 매너 교육 같은 거 하는 일을 좀 했었고요. 후에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어둠 속의 대화라는 곳에서 예. 또 일을 했었고요. 네. 고용공단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장애인 고용공단? 그때 제가 좀 방황하고 좀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네. 저희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시면서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주셨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장애인 고용공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더라 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가보게 됐죠. 알아봐서. 네, 이 부분도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장애인 고용공단이라고요. 장애인들의 고용을 돕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알려지질 않는 거예요. 잘 몰라 사람들이요. 특히 중도 시각장애인들은 아는 분이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의 역할이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더 먼저 좀 더 홍보를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좀 하면 네, 좋겠다. 그들이 좀 홍보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공단이다 보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과정을 들어서는 배우와 연관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연기에 관심은 언제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연극 동아리에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 얘기 조금 길게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근데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동아리에서 만났던 선배 중에 네. 나는 나중에 진짜 배우 할 거야. 오호. 프로 배우 할 거야 라고 말하고 다니는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그 선배를 비웃었습니다. 전공자도 아니고 얼굴도 뭐 나만도 못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키도 저보다 작고. 네. 그 당시만 해도 연기력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데 세상에 날고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 삼류대학교 동아리 출신인데 진짜 배우를 하겠다고? 제가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선배여서 네. 속으로 비웃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냉소적이셨어요. 네, 그때만 해도. 네. 근데 이제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예. 저는 동아리를 발길을 끊었고 연극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중도 시각장애인이 됐고 네. 조금 방황하던 시기를 보낼 때 30대 초반 무렵이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제가 아는 사람하고 오랜만에 기분 전환을 할 겸 영화를 한 편 보러 갔어요. 네. 근데 캐스팅 목록에 되게 익숙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설마 이름이. 그 선배? 그때 당시에 그 선배가 막 뜨기 시작해서 우와.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음직한 혹시 이름을 못 들어봤다 하더라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번쯤은 그 사람을 봤음직한 색깔 있고 개성 있고 좀 코믹한 이미지로 주조연급의 어떤 확실한 배우로 자리매김을 한 선배가 있어요. 근데 그 선배를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은 귀감이 됐고 그 선배만큼 뭐 유명해지고 뜨고 싶고 뭐 이런 거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지만 그냥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을 하고 싶은 마음이 30대 초반 무렵부터 다시 막 올라오다가 30대 중반쯤부터 다시 연극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선배- 살다 보면 말이에요. 네. 네, 이런 때를 만나게 돼요. 네. 그 인생에 아주 굉장히 큰 전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선배 뭐 네. 이름 말해도 되나요? 아, 워낙 그럼요. 유명한 배우라. 궁금해요. 네, 궁금해하실 것 안 그래도 같아가지고. 그거 좀 제가 네. 여쭤봐야 되지만 제가 고민 중이었는데 네. 네,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오정세 배우라고요. 와 세상에. 아시나요? 아 그럼요. 네. 오정세 배우라고. 네. 참, 네. 와. 그 대학 때 제가 처음엔 좀 비웃었었는데. 네. 네. 그 이렇게 말씀에 유명한 따르면 배우가. 저 삼류대학의 전공자도 아니시고 키도 작고 더 못생기신 분인데 네 그러셨군요. 네, 못생겼다기보다는 덜 잘생겼는데. 그래요.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연기를 하시는 거죠? 계속. 저요. 네. 네, 그때 관심을 갖고. 그 이후로 지난 몇 년간 네. 네, 꾸준히 활동해서 어느새 한 20작품 정도를 했어요. 그 사이에. 와, 네. 굉장히 많이 했네요. 자, 우리 김소영 씨도 처음 연기를 시작한 이후에 네. 이렇게 작품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꾸준히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난해에는 암전 뮤지컬이에요. 귀를 기울이면 네. 출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암전 뮤지컬은 4번째 참여를 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조명이 없는 곳에서 목소리와 노래로 표현을 하는 극이거든요. 네. 70분짜리 극인데 여기에 이번에는 전문 뮤지컬 배우 4분과 시각장애인 배우 2명이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작품을 했고요. 제 입장에서는 움직임이 필요 없으니까 오히려 마음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이렇게 암전 속에서 할 수 있는 뭐 뮤지컬이든 연극이라면 다른 시각장애인들도 겁내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뭐 생업으로 연기를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더라도 네. 경력으로 따지면 지금 상당히 오래됐죠, 그렇죠? 그렇죠. 연극 거의? 6년, 네. 뮤지컬 4년, 10년 됐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연기를 잠깐 우리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다른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이렇게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제가 나레이션을 맡았는데 이걸 좀 들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어떤 작품이에요? 김유정 작가의 옥토끼라는 옥토끼. 소설이에요. 네. 거기서 내레이션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네. 기대되는데 같이 들어보죠. 김유정 단편 소설 옥토끼. 몹시 치육든 어느 날 아침이었다. 내가 아직 꿈속에서 놀고 있을 때 어머니가 팔을 흔들어 깨우신다. 아이 참 죽겠네. 굴을 이렇게 내자니까 너 이 토끼 싫으냐? 하고 그럼 고만두란 듯이 은근히 나를 댕기고 계신 것이다. 나는 잠결에 그럼 아버지가 아마 오랜만에 고기 생각이 나서 토끼고기를 사오셨나? 그래, 어머니가 나를 먹이려고 깨시는 것이 아닐까? 하였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어 뻑뻑한 눈을 떠보니 옥토끼 한 마리가 어머니 치마 앞에 폭 쌓여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참 재밌네요. 네, 근데 이성수 씨 출연하셨어요? 뭐 그 남성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른 분입니다. 네.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같이 예.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해설을 맡은 분이 우리 김소영 씨고, 네. 그 다른 분들도 시각장애인 분들과 같이 하신 겁니까? 예, 그럼? 다른 분들도 시각장애인들이고요. 아. 이게 저희가 실로암 복지관에서 그때 성우 교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그때 여기 KBS 성우이신 신상숙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김유정 문학촌에서 해마다 입체 낭송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4명이 팀을 이뤄서 참여를 네. 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실력이 있는데 펼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우리 이성수 씨, 네, 이런 목소리 연기 들으면 나도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들죠, 그렇죠? 네. 자, 멍석 깔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근데 이제 사실 작년에 했던 작품 중에서 제가 잠깐 랩을 오, 했던 게 있어서 랩을. 네. 네. 근데 아니, 우선 제가 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요. 네. 네, 연출의 강요로 인해서 처음 이게 래퍼의 네. 그런 랩이 아니고 아동극에 나오는 그런 어떤 재미있는 식의 그런 랩이라는 거를 좀 랩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 않던데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근데 이게 실제로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연출의 강요로 인해서 그래 하셨고요. 네네. 네, 오늘은 MC의 강요로 인해서 네, 한번. 근데 우리 출연자 중에서 랩을 이렇게 선보이는 분은 이성수 씨가 처음이에요. 근데 랩이라고 하기가 참 뭐한데요. 이게 조금 앞에 근데 사전 설명이 좀 있어야 이 랩이 해주세요.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여운 동물들 있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토끼. 꿀벌, 토끼, 펭귄, 이런 귀여운 동물들이 귀엽지 않은 늑대를 차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냥 늑대도 아니고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는 늑대였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 늑대가 이 마을로 이사 오고 싶어 하는데 귀여운 동물들이 반대, 결사 반대. 집값 떨어져 안 돼. 반대를 해서 오갈 곳 없어진 늑대가 혼자 구슬피 울고 있을 때 어허. 네. 요정이 나타나요. 요정.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정은 예쁘고 뭐 귀엽고 이런 이미지인데, 네. 아주 흉측한, 네. 헐. 네. 그런 괴물 요정이 나타나서. 요괴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이 괴물 요정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작품을 시도를 했던 거예요.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괴물 요정이 램프의 지니처럼 이 늑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네. 그런데 이 늑대가 바보같이 뭐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바보같이 차별 없는 세상을 노래할 수 있는 목소리를 달라라고 해서 이 괴물 요정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지만 그 착한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는데 보통 그럴 때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 주문을 외우는 거를 랩으로 제가 만들었던 랩이 주문이기 때문에 이런 사전 설명이 없이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요? 뭐 이렇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네. 작품 제목이 뭐예요? 우리 동네 왜 왔니? 네, 박수로 청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못생기고 흉측하면 차별받는 귀여운 마을 쪽 뛰어나서 바위 속에 갇혀버린 나 어디선가 바람 타고 들려오는 소리 나를 깨운 한이 맺힌 간절한 그 소리 살았었나 죽었었나 저주에서 깨어나 당당하게 땅을 딛고 당신 앞에 훅 천년 동안 결쳐보은 맹세에서 나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인생 역전 스타 우와! 이야, 너무 멋있는데요, 진짜? 아니 아침 원래 이거보다 마스크 쓰고 네, 하니까 말씀 수하기 좀 불편했을 텐데. 원래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잘 했었는데 아니, 이 정도 충분하죠, 그렇죠? 멋져요. 와, 좀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 정말 멋진데 얼마나 연습하면 이런 실력이 나옵니까? 쓰는데 저보고 쓰라고 해가지고 또 연출이 그래서 쓰는데 한 3주 정도 걸렸고요. 쓰는 게 더 힘드셨구나. 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 네. 예. 그 연습을 그리고 또 한 3주 정도. 네. 그래요. 제가 뭐 굳이 자꾸 얘기를 하지 않아도 두 분 모두 재능도 있고요. 연기에 대한 열정도 이렇게 뜨겁습니다. 그런데 배우가 직업이라고 생각하진 못하는 실정이에요. 우리 김소영 씨, 네. 시각장애인이 연기를 직업으로 하기 어려운 이유 한 가지만 꼽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업이 되려면 네, 안정된 수입도 보장이 돼야 하니까요. 이 부분. 네. 우선 뭐 시각장애인 본인 스스로가 그 배우로서의 실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예. 그리고 이 연기라는 게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고 저는요. 예술 회사가 설립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월급도 받으면서 네. 이렇게 좀 마음 놓고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생기면 어떨까요? 이성수 씨는 시각장애인이 배우라는 직업을 갖기 어려운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우선은 뭐 돈이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저는 그래서 4대 보험 되는 거를 네,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소영 씨 말씀처럼 좀 그런 회사가 설립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이렇게 해보게 되네요. 자연스럽게. 네. 근데 다른 배우와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함께 연기를 할 경우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배우는 이제 비시각장애인 정한인들 말씀입니다. 네. 이런 역할들 말고 혼자 원고를 뭐 낭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죠. 뭐 점자로 읽으면서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암전이든 아니든 사실은 뭐 저야 이렇게 제가 좋아서 가끔 참여하지만 이성수 씨처럼 꾸준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줘야 네. 이게 또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잘 낸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성수 씨 같은 경우에는 성우도 도전해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뭣도 모르고 네. 네, 성우학원을 한 3개월 정도 네, 가본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왜 그 어렵던가요? 성우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는요. 네. 성우는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연기도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순발력과 어떤 즉흥성이 중요하더라고요.
대본을 굉장히 긴 대본을 받아서 네. 뭐 한 10분 정도 그냥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바로 녹음 들어가고 막 이래야 되는 급한 상황을 많이 봐서요. 네. 시각장애인이 대본을 처음 받아서 그렇게 술술술 읽기란 사실 현실적으로 네, 어려운 현실적으로. 부분이 있군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런 부분 시스템부터 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보다 무대에 자주 올라가는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들 아니겠어요? 네. 네, 우리 김수정 씨는 앞으로 어떤 거 계획하고 계세요? 김소영. 네. 네. 저는 이제 그 암전 뮤지컬을 했던 그 대표님하고도 인연이 계속 있어서 네. 앞으로도 계속 그 뮤지컬을 올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매번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꾸준하게 참여는 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이성수 씨는 올해 뭐 새로운 시도하고 있다고요? 네, 그동안 장애인 극단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장애인 극단은 장애인 배우 못지않게 또 여러 가지 한계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새로 동료들하고 팀을 꾸려서 극단이라고까지 하면은 조금 거창한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공연을 저희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네, 만들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분야에서 시각장애인 1호를 기록한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사실 혼자의 노력으로 성과를 얻은 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에 앞서서 노력한 분들이 있었기에 1호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아직은 우리 시각장애인이 나래를 펴기 어려운 문화예술계지만 이 두 분 같은 선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후배들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자리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더 많은 희망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두 분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말씀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중구의 세상보기. 오늘은 시각장애인 배우 김소영 씨, 이성수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서영은의 노래 듣죠. 완소 그대.